엄마, 준비 다 했어? 이러다 늦는단 말이야. 알았어, 금방 나가.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대충 하고 가자고. 그래도 첫 만남인데 좋은 인상을 줘야 할 거 아냐. 엄마, 안 꾸며도 예뻐. 우리 엄마만큼 인상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야 딸이니까 그런 거고. 사돈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나름 쿨한 분이셔. 쓸데없는 형식에 매이지 말자고 얘기한 거 보면 몰라? 아유, 넌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 우리 시어머니야? 엄마 좀 섭섭해지려고 한다. 나 참 섭섭할 것도 많네요. 엄마가 먼저 사돈 어르신이라고 했잖아. 그거야 딱히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그런 거지. 엄마, 이러다 날 새겠어. 호칭 정리는 나중에 하고 얼른 가자. 제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3년 정도 사귄 남친과 마침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인사하기로 한 날이었죠. 거봐, 엄마가 안 늦는다고 했지? 상견례 장소에 갔더니 남친은 아직 도착 전이었습니다. 정훈아, 이런 날은 남자 쪽에서 먼저 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만? 요즘 그런 게 어딨어.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면 되지. 엄마는 신부 측인 우리가 먼저 와 기다리는 게 좀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남친과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20여 분 늦게 도착을 했어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차가 밀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아니야, 많이 안 기다렸어. 온다고 고생했네. 지각한 탓에 남친이 쩔쩔매면서 죄송하다고 하자 다행히 엄마는 금방 마음을 풀었어요. 아휴, 서울은 정말 이 교통체증 때문에 살 데가 못 된다니까. 시간 맞춰 나오면 뭐래.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가 들으란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가 많이 막혀서 힘드셨겠어요. 전 서울 시내 차가 막히는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 힘들겠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하도 밀려서 멀미나는 줄 알았다니까. 시어머니는 제 인사에 얼씨군하고 장단을 맞췄어요. 빈말은 절대 못하는 남친과는 참 안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정훈아,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 지각한 이유를 우리 들으란 듯 한바탕 쏟아낸 시어머니는 그제야 엄마를 보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엄마세요. 엄마, 승준 씨 어머니셔. 안녕하세요, 사부인.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인사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와 저 남친은 의아해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를 빤히 쳐다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남친은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친의 부름에도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후 웃음을 멈추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50년 전 우리 집 정원사 김씨의 딸 김숙자 맞지? 시어머니가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정원사 김씨 딸이 맞냐고 했습니다. 순간 엄마와 전 당황했어요. 시어머니 말에 엄마가 대꾸하려던 때였습니다.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어디 종년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원사 김씨 딸이었다는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종년 집안이란 단어 때문이었어요. 21세기인 지금 종년 집안이란 말을 하다뇨?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어떻게 천한 종년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줘?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뭐라 대꾸하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나서지 말라는 신호였는데요. 정말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에 대해 엄마가 어떤 반격을 했는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대해보세요. 사실 그날 상견례에서는 엄마는 꽤 많이 참으셨더랬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참으셨다는 건 아니고요. 차분하게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너 은희가 맞구나. 안 그래도 룸에 들어올 때부터 낯이 익다 싶었어. 엄마는 종년 집안이란 시어머니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대응했었습니다. 그런데 너 입이 거친 건 여전하구나. 종년 집안이 뭐니? 그리고 요즘 누가 종년 집안이란 얘기를 해? 너 어디 조선시대에서 왔니? 말 돌리지 마. 정원이 쟨 지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종살이 했다는 건 아니? 종살이가 아니라 정원사지. 그리고 누가 정원사를 종이라고 하니? 우리 아빠 너희 집에서 종살이 한 거 아니었어. 말 그대로 정원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었지. 나 참, 김씨가 우리 집 정원만 돌봤니? 우리 아빠가 시키는 잔심부름도 했잖아. 그거야 너희 아빠가 개념이 없어서 시켰던 거지. 요즘 같으면 갑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을 일이라고? 뭐? 야, 너 지금 우리 아빠가 죄라도 지었다는 거야? 종이면 종답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은희 너 무식한 건 여전하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은희라는 말이 왜 나오니? 우리 아빠는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임금을 받았던 거라고.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뭐라고? 숙자, 너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고 했니? 학교 다닐 때도 공부엔 영 관심이 없더니 여전하구나. 21세기에 어떻게 종이란 말을 할 수가 있니? 야, 너 지금 종년이었다는 신분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왜? 네 딸 앞이라 체면을 세우고 싶어? 무슨 소리야. 우리 정원이 외할아버지가 정원사였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빠 정원사란 직업을 자랑스러워 하셨거든. 쟤 이름을 정원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겠니? 나무와 꽃을 품은 아름다운 정원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야. 나 참 잘도 갖다 붙인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전 몇 번이나 대꾸하고 싶었지만요. 엄마의 만류하는 눈짓에 참아야 했어요. 반면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긴 말할 것 없고 숙자,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김씨가 우리 집 종살이 했던 건 맞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내 귀한 아들 너같이 천한 집에 장가 못 보내. 내가 너 같은 종년 집안하고 사돈 맺으려고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니?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파토를 선언하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승준이 너 뭐해? 이 결혼 허락 못한다는 엄마 말 못 들었어? 올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친을 어머님은 다그치다시피 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엄마! 정원아, 오늘은 그냥 참아. 엄마한테도 생각이 있어.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따라 나가서 따지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하지만 엄마의 만류에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누웠습니다. 한편으론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엄마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너 지금 집 앞이야. 늦은 시간 남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꼴 보기도 싫었는데요. 집 앞이라고 하는 바람에 나갔습니다. 뭐야, 늦은 시간에. 당연히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래? 자기 많이 화났어? 화났냐고 묻는 게 더 화가 나더군요. 그럼 기분 좋을 줄 알았어? 자기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그런 막말을 들었는데? 미안해. 엄마랑 장모님이 서로 아는 사이일 줄은 몰랐지. 미안하다는 사과는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그 뒷말이 포커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서로 알던 사이라는 게 중요해?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막말했다는 게 문제 아니야.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 하필이면 우리 할아버지 집 정원사가 왜 하필 자기 외할아버지였냐는 거지. 말귀 못 알아듣는 건 시어머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집 정원사였다는 게 뭐 어때서? 그게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우리 엄마가 그걸 문제 삼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문제 삼냐고. 지금이 조선시대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집에서 정원사 했던 걸 왜 종 취급하냐고. 노비제도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자기 엄마는 종년 집안이란 말을 해? 그래도 우리 엄마 뒤끝은 없어. 자기도 알잖아. 뭐? 이 남자가 원래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지금 이게 뒤끝이 있고 없고 문제야? 자기 엄마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고. 어떻게 사람 얼굴을 빤히 보면서 깔깔댈 수가 있어? 그리고선 뭐? 김씨 딸? 우리 외할아버지가 자기 엄마 또래야? 김씨라고 하게? 자기야, 그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떠받듯이 자라서 그래. 자기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 공주병 있는 것 같다고. 남친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철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씩 자긴 귀하게 컸다고 하면서 어른스럽지 못한 언행을 할 때마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걸 돌려서 공주병 같다고 남친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기야, 공주병하고 남을 모욕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야. 자기 엄마는 오늘 우리 엄마를 완전히 모욕한 거라고. 미안해. 엄마가 표현이 좀 셌어. 표현이 셌다고? 정말 그것뿐이라고 생각해? 자기 엄마라고 편을 드는 건지 아님 정말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하고는 사도 못 맺겠다면서. 표현이 센 게 아니라 대놓고 욕을 한 거라고. 안 그래도 엄마도 힘든지 지금 알아누웠어, 자기야. 자기 엄마가 힘들 게 뭐 있어. 자리 깔고 누워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야. 자긴 말을 왜 그렇게 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자기 집에서 부리던 사람 딸이 사돈이라고 나왔으니 엄마 입장에서 놀랄만 하잖아. 뭐? 자기 집에서 부리던 사람 딸? 자기 외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집에서 일했던 건 사실이잖아. 자기까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싶었습니다. 자기, 잘 들어? 내가 지금 우리 외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집 정원사였다는 것 때문에 이래? 나 하나도 안 부끄러워. 우리 할아버진 가지신 기술로 정당하게 돈을 버셨던 거라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자기 엄마야. 세상을 고용인을 노비 취급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엄마, 우리 외할아버지와 엄마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그리고 뭐? 귀한 아들이라 우리 집 같은 천한 집안엔 장가를 못 보겠다고? 나도 우리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운 소중한 딸이야. 생각이란 게 있으면 본질이 뭔지 똑똑히 좀 보라고. 남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승준이, 네가 여긴 웬일이야? 엄마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남친과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안에서도 들렸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엄마의 등장과 차가운 태도에 남친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누가 어머니야? 오늘 자네 엄마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던 말? 어머니, 그건...
평소와는 다른 엄마의 싸늘함에 놀라 남친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자네 엄마 말대로 정원이 외할아버지가 그 집 정원사 일한 건 맞네. 그렇다고 해서 나나 정원이 자네 엄마한테 천한 취급 받아도 되는 사람 아니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으니 다시는 우리 정원이 찾아오지 말게.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얼어있더군요. 뭐하니? 정원아, 어서 들어가지 않고. 전 엄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아! 뒤에서 절 부르는 남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묻고 싶은 게 있었지만 엄마의 말에 그냥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하얀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피어나던 파란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온통 뒤덮인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제긴 힘들고도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좀 잤니? 엄마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푸석한 얼굴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 엄만 그럭저럭 잤어. 제가 걱정할까봐 둘러대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승준 씨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 옛날에도 무개념이었어? 내친 김에 남친 엄마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종인이 천한 집안이니 그런 막말을 거리낌도 없이 내뱉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제 버릇 개주겠니? 원래도 성격이 그랬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닌가? 나이 들면서 좀 나아진 건가? 뭐? 나아진 게 그렇다고? 그럼 도대체 옛날에는 어땠던 거야? 말도 마. 은희 걔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왕재수탱이었다니까? 왕재수탱이? 엄마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럼 재수탱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애들이 왕재수탱이라고 불렀는걸? 남친 엄마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재수탱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아빠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 그때 은희 걔를 처음 만났었지. 시어머니 집은 엄마 집과 제법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했는데요. 그 집 정원사 일만 한 게 아니라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뭐 그런 일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였다고 해요. 야, 너 누구야? 엄마 심부름으로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요. 엄마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누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집은 처음 봤다고 해요. 작은 월세방에 새들어 살던 엄마 눈엔 마치 궁전 같았다고 합니다. 내 말 안 들려? 누군데 거기 서 있냐니까. 아줌마, 이 거지 같은 애 누구야? 그때 시어머니를 처음 봤는데요. 엄마를 거지 취급했다고 합니다. 뭐? 거지? 나 거지 아니야. 하! 딱 보니까 먹을 거 얻으러 봤는데 뭐. 먹을 거라니. 나 엄마 심부름으로 아빠한테 전해줄 게 있어 왔다고. 아빠? 너희 아빠가 누군데? 시어머니의 거지 취급에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요. 마침 외할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김씨? 네가 김씨 딸이었어? 시어머니는 외할아버지를 김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려도 한참 어린 나이였는데 말입니다. 아빠, 쟤 누구야? 이 집 딸인데 신경 쓸 거 없어.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제 부모도 감당 못해. 그때 엄마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성은 쓰레기인데 집만 좋으면 뭐하냐고 말이죠. 야, 너 김씨 딸 아냐? 시어머니를 다시 만난 건 고등학교에서였다고 합니다. 너 이름이 숙자였니? 이름도 참...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엄마는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너 이 가방 좀 들어. 내가 왜? 너희 아빠 우리 집 정원사인 거 몰라?
그러니까 너도 내 말 들어야지. 아빠가 너희 집 정원사인 건 맞지만 내가 네 말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야, 종놈 딸은 똑같이 종년인 거 모르냐? 뭐래? 요즘 세상에 종이 어디 있다고. 넌 혼자 뭐 사극 찍니? 이씨, 이게 어디서? 하지만 엄마에게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무시했다고 해요. 잘난 척하던 시어머니를 친구들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희 걔 오늘 하고 온 거 봤니? 당연히 봤지. 지 아빠가 유럽 출장 다녀오면서 선물로 사온 거라면서. 나 참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럼 뭐하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던데. 어? 운이 걔가 하니까 꼭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친 것 같더라고. 친구들은 대놓고 시어머니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반면 엄마는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승준 씨 엄마가 샘나서 더 괴롭히지 않았어? 처음엔 그랬지. 그런다고 기죽을 내가 아니잖아. 게다가 친구들도 다 내 편이었고. 그 성질에 약이 바짝 올랐겠는데? 그럼 뭐하니? 그 나이 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면 학교 생활하기 힘들잖아. 뭐 왕따까지 당했었어? 일부러 왕따를 시켰던 건 아니고 하도 잘난 척하니까 걔 주위에 있던 애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던 거지. 하긴 나 같아도 자기 좀 잘 산다고 뻐기는 애는 친구하기 싫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결국 고2 여름방학에 미국으로 유학 갔어. 진짜? 뭐 그 성적으론 서울권 대학은 가기 어렵고 하니까 일찌감치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성적이 그 모양인데 미국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아무튼 그때 이후 처음 만난 거였어. 근데 엄마는 고등학생 때 얼굴 그대로인가 봐. 승준 씨 엄마가 바로 알아본 걸 보면. 글쎄, 그런가? 엄마는 승준 씨 엄마 몰라봤었잖아. 그건 은희 걔가 하도 많이 고쳐서 그런 거고. 보니까 얼굴에 손 안 댄 데가 없는 것 같더라. 걔가 내 이름 부르면서 막말 안 했으면 아마 그 싸가지인 줄 몰랐을걸? 싸가지? 예, 싸가지란 말도 아깝다. 어쩜 나이 들어서도 사람이 그렇게 추한지. 그런데 그 싸가지에게서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말이죠. 전 거절할까 하다가 마무리는 지어야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어쩐지 나 너 처음 볼 때부터 싸한 게 마음에 안 들더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막말을 해대더군요. 뭐 각오는 했었지만 너무 선을 넘는다 싶었습니다. 네 엄마한테 얘긴 들었지? 무슨 얘기 말씀이세요?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나 보구나. 너희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집안이라고. 또 그놈의 종놈 타령이었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머님 댁 정원사였다는 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살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죠. 너무해? 뭐가 너무하다는 거니?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리던 사람들인데 종살이 맞지? 저희 외할아버지는 종살이를 한 게 아니고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을 뿐이에요. 누가 숙자 딸 아니랄까 봐 똑같은 얘기를 해? 세상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포장하면 뭐가 달라지니? 하여튼 천한 것들은 말이 많다니까.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상견례에서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이젠 상관없는 관계니까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나? 아줌마. 전 싸가지에게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뭐? 아줌마? 네, 아줌마. 우리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맞죠. 역시 천한 근본은 못 속인다니까. 어디서 아줌마라는 막말을 해? 어머, 아줌마. 아줌마라는 말이 왜 막말이에요? 아줌마는 보통 명사라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보통 명사라는 걸 모르나? 이게 왜? 내가 진실을 말하니까 분해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아줌마, 자꾸 우리 보고 종년 집안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아줌마 열등감 때문이야. 우리 엄마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열등감 느껴서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거라고. 길 막고 물어봐. 정원사를 종 취급하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아니다. 원래 성질이 더럽다고 했으니까 그냥 막 싸는 건가? 인연이? 하,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욕을 아주 입에 달고 사네. 아줌마, 당신 같은 무개념 집안은 나도 싫어. 이 결혼 나 역시 노땡큐라고. 전 시어머니에게 퍼부어주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이젠 시어머니가 아니죠. 어쨌든 하고 싶던 말을 해서인지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절 남친이 따라 나왔습니다. 정원아, 정원아!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 일단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남친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긴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제가 남친 엄마에게 퍼붓는 걸 다 들었을 테니까 말이죠. 정원이, 너 진짜 나랑 끝낼 생각이야? 끝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우리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뭐? 넌 끝내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어? 쉽게 하다니. 이 결혼 못한다고 먼저 얘기한 건 승준 씨 엄마 아니었어? 그건 엄마 얘기고 우린 아니잖아. 아니라고? 그래, 난 한 번도 너랑 헤어진다고 생각한 적 없어. 모든 게 파토가 난 마당에 웬 뒷북인가 싶었습니다. 나랑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헤어질 생각 없어. 그래? 그럼 승준 씨 엄마가 막말을 할 때 못하게 말렸어야지. 자긴 우리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안 그래? 그건 왜? 자기 엄마라서 말릴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 결혼 못한다는 거야. 뭐? 자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막말을 하는데도 자긴 속수무책이었잖아.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내가 결혼을 하겠니?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사과?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자기 엄마는 말로 사람을 죽인 거라고 자긴 그걸 보면서도 방관한 거고. 정훈아, 미안해. 다음엔. 아니, 다음은 없어. 나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막말한 거 용서 못해. 그걸 방관했던 자기도 마찬가지고. 정훈아, 제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린 이미 끝났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날 남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남친 엄마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아니, 상견례에서 그 여자가 엄마한테 막말을 해댔을 때부터 마음먹었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과 헤어졌다는 게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결혼까지 결심했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정원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울음소리가 방 밖에까지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승준 씨랑 완전히 끝냈어. 전 그날 있었던 일을 울면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 집에 시집가면 평생 고생한다는 거.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그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에겐 미련도 아까워. 엄마는 울고 있는 절 가만히 토닥여줬습니다. 근데 그 여잔 진짜 구제불능이더라. 어떻게 날 불러서 그 얘기를 또 할 생각을 하지? 엄마의 다독임에 좀 진정이 된 전 그 여자의 만행이 생각나 몸서리 쳤습니다. 그런 절 보더니 엄마는 뭔가 결심을 하는 표정이었어요. 정은아, 엄마 너 이렇게 당하게 두지 않아.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당하게 두지 않는다니.
다 생각이 있어. 엄마는 계획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땐 절 위로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나보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선 그 일을 잊어버렸었거든요. 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안 하던 운동도 시작하고 일부러 친구들을 불러내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낯익은 얼굴 하나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승준 씨 엄마였습니다. 숙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이라니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빠 너희 집 정원사였던 건 맞잖아. 아니, 그건 맞지만 종년 집안이라고 했던 건 내가 실수한 거야. 넌 어쩜 그런 실수를 나이 들어서도 하니? 너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도 나한테 우리 아빠가 너희 집 종이니 뭐니 그런 말 했었잖아. 맞다. 너 그때도 종놈이라고 막말을 했었지 아마? 내가? 왜? 또 기억 안 난다고 하려고? 하긴 막말이 네 일상이었으니까 기억에 안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 숙자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막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 법이지.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숙자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머, 너 왜 나같이 천한 집딸한테 무릎을 꿇고 그러니? 너무 부담스럽다 얘. 천한 집딸이라니. 숙자야, 그건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었어. 뭐? 재미? 누구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은희, 넌 무척 재밌었나 봐. 난 진짜 불쾌했었는데. 나 사람들한테 종년 집안이니 천한 집딸이니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전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원이 왔니? 배 안 고파? 성준 씨 엄마가 그러건 말건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엄마의 인사에 그 여자가 절 바라봤어요. 정원아. 제 이름을 부르면서 비굴한 웃음을 짓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 여자의 웃음을 외면한 전 무슨 일이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몰라, 다 끝난 일인데 불쑥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저러네. 우리 집이 주민센터 민원센터도 아니고 말이야. 아휴, 귀찮아. 엄마의 얼굴엔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정원이,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방으로 가서 쉬어. 성준 씨 엄마가 뭔가 제게 말을 하려고 하자 엄마는 절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엄마의 눈짓에 방으로 들어왔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더군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원이 안 본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네. 우리 승준이도. 신경 꺼. 어? 우리 딸 일에 신경 끄라고. 그리고 나 네 아들 소식 안 궁금해. 숙자야, 그래도 우리가 사돈이 될 뻔한 사이인데. 그 결혼 네가 막았잖아. 천한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겠다고. 아냐? 내가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맞다. 그놈의 점쟁이 때문이었어. 내가 승준이랑 정원이 궁합을 보러 갔더니 글쎄 그 점쟁이가 뭘 했는 줄 아니? 안 궁금해. 이미 끝난 사이인데 알아서 뭐 하겠니? 그래도 숙자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점쟁이가 하는 말이 둘이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 그런 말 듣고 제정신인 엄마가 어딨겠니? 내가 그날 잠이 안 오더라. 하도 고민을 했더니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그래서 점쟁이 말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다니까. 난 정원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점쟁이가 둘이 결혼하면 화가 있다고 하니까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엉뚱한 사람 핑계 대지 마. 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야. 오해야, 숙자야. 내가 얼마나 정원이를 예뻐했는데. 이제와 그 말을 믿으라고? 진짜라니까. 정원이 걔가 너 닮아서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지던지. 남친 엄마는 마음에도 없는 제 칭찬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문틈새로 들려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오더군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엄마가 일부러 하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피곤해. 피곤하니까 그만 가라고. 아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나 보네. 숙자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몇 번을 말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네가 사장이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남친 엄마 회사에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엄마에게 사정을 하러 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예상은 다음날 남친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원아. 퇴근 후 약속이 있어 급하게 회사를 나섰는데요. 회사 정문 앞에서 승준 씨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잘 지냈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이었어요. 그새 승준 씨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잠시 시간 돼?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어제 승준 씨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온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약속 있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얘기해. 승준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 말이야. 회사가 뭐 부실 경영이 문제가 돼서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어머니한테 얘기 좀 잘해줬으면 해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훈이, 너 정말 아무것도 몰라? 뭘 좀 알아듣게 얘기해. 어머님이 우리 엄마 회사 합병하려고 하시잖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엄마는 회사 일에 대해 일절 저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난 처음 듣는 얘기야. 그리고 혹시 들었다고 해도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알잖아. 우리 엄마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는 거. 전 승준 씨 부탁을 거절하고 돌아왔는데요. 다음 날은 승준 씨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정원아, 잘 지냈어? 이틀 전에 저희 집에서 봤잖아요. 저 바빠요.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나 너한테 사과하려고 왔어. 설마 미안하다는 말하려고 근무 시간에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것도 있고 너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해서. 왜요? 승준 씨 보낸 것만으로 부족했어요? 아줌마, 이렇게 나 찾아온 거 알면 우리 엄마가 화낼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알아. 그래도 어쩌겠니. 숙자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고.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얘기 좀 잘해줘. 너도 들었지? 회사 망하면 우리 모자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고. 그래도 네가 사랑했던 사람 아니니? 승준이가 거지꼴 되면 좋겠어? 엄마한테 얘기해서 합병까진 좋은데 난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줘. 전 그 여자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그리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탁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승준 씨 그만 팔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 나 찾아오지 마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욕을 하면서 고함치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군요. 반성은커녕 깨우침 하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엄마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경제에도 밝았던 덕분에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요. 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엔 엄마가 경영권을 이어받아 사업을 꾸려갔는데요. 아버지보다 경영에 더 큰 자질을 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의 그런 자질을 상속받지 못했는지 사업엔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제게 굳이 권하지 않았고요. 집에선 회사 얘기도 잘 안 했습니다. 회사는 아마 미국에서 유학 중인 오빠가 물려받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제가 엄마 회사에 대해 관심을 둔 전부였습니다. 뭐? 은희가 회사까지 널 찾아왔었다고? 엄마 회사 일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지만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절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승준 씨도 어제 찾아왔었어요. 나한테 부탁하던데. 엄마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말이야. 나 참 정말 어이가 없네. 왜 널 찾아가 괴롭혀? 엄마, 괴롭힌 것까진 아니야. 내가 단칼에 거절했거든. 그게 괴롭힌 거지. 엄마나 아들이나 개념이 없구나. 거기가 어디라고 가? 엄마, 나 괜찮다니까.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승준 씨 엄마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하던데 진짜야? 뭐 은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럼 아니야? 회사 합병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엄마 회사가 승준 씨 엄마 회사를 합병한다는 거야? 설마 나 때문에 그래? 뭐 영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 진짜 나 때문이라고? 너 때문만은 아니야. 그 회사 경영진이 엉망이어서 버티기 힘들 거라고 이미 소문이 파다 있었어. 엄마가 들려준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던 승준 씨 엄마는 경영에 영 소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안 그래도 자금난에 시달렸는데 회계 부정까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승준 씨 엄마는 왜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한 거야? 자금난으로 회사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우리가 은희 회사를 인수했거든. 그 과정에서 경영진 비리가 드러났어. 비리? 은희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썼더라고. 엄마, 그거 공금횡령 아니야? 공금횡령 맞지? 그럼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겠네? 당연히 받아야지. 회사가 뭐 사장 개인 거니? 그 여자가 왜 그토록 엄마에게 매달렸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 나 승종 씨랑 헤어지고 와서 펑펑 울었던 날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뭘 했는데? 엄마한테 다 생각이 있다고. 그게 이 일이었어? 뭐 그렇기도 하고. 엄마가 딱 그렇다고 대답은 안 했지만 저와 엄마가 받았던 모욕이 작용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 엄마 딸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공과 사는 엄격히 구별한다는 원칙을 깬 거 보면 맞지? 그래, 원칙보다 중요한 게 자식 아니겠니? 그 여잔 전혀 예상을 못했었겠죠. 우릴 종년 집안이라고 무시하면서 막말했던 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말입니다. 엄마는 그 막말의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겁니다. 그 여자 회사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요. 합병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승준 씨 엄마는 공금횡령으로 고소당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여자가 살던 집도 재산도 모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연히 남친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엄마 사업이 쫄딱 망한 후 남친은 어떻게 됐는지 가끔 궁금하긴 했었어요. 집까지 넘어갔는데 어디 갈 데라도 있나? 라는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남친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원이 너 좋아 보인다. 잘 지내긴 해. 승준 씨? 넌
그럭저럭이라고 했지만 승준 씨도 이전보다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편해 보이는데? 그래, 다행이다. 희미하게 웃기까지 하더군요. 마음이 많이 정리됐구나 했습니다. 요즘 어디서 지내? 아빠 집에서 지내고 있어. 엄마 소식 듣고 아빠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승준 씨, 아버지 살아있었어? 내가 아빠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었나? 그래서 난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 안 물어봤었지. 연애할 때 남친은 한 번도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 말 못할 사연이 있나 싶어 굳이 묻지 않았었고요. 나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엄마가 아빠 얘기하는 거 싫어해서 집에선 아빠라는 단어가 금기어였지. 그랬구나. 난 아빠랑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본 기억이 없어. 늘 다투기만 하셨지. 두 분이 이혼하니까 그건 좋더라. 더 이상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 묻지도 않았는데 승준 씨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도 싸우니까 한 번은 내가 엄마한테 물은 적이 있었어. 그렇게 싸울 거면 왜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날 무섭게 노려보더니 나 때문이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엄마가 아빠를 엄청나게 쫓아다녔대. 아빠는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엄마랑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했으면 엄마는 아빠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자기 사람이 됐다 싶어서 그랬는지 온갖 모욕을 다 줬다고 하더라고. 왜? 모르지. 그 비뚤어진 마음을 누가 알겠어? 아빠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간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승준 씨는 뭔가에 맺힌 사람처럼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신 거래? 아빠가 이혼하자고 사정했대. 숨이 막혀서 엄마랑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 그랬더니 이혼 조건으로 뭘 내세웠다는 줄 알아? 나를 평생 안 보는 게 조건이었대. 난 그것도 모르고 아빠를 원망하면서 살아왔었던 거고. 아버지 만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 응. 엄마 사업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 아빠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처음엔 싫다고 했지. 왜?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맞아. 내가 같이 살기 싫다고 하니까 아빠가 이유를 묻더라고. 솔직하게 다 말했지. 날 버리고 떠나서 원망 많이 했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진실을 얘기해 주더라고. 뭐 이젠 내가 성인이기도 하고. 잘 됐네. 그럼 지금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아버지 재혼하셨더라고. 나보다 15살이나 어린 여동생도 있어. 근데 진짜 가족처럼 잘해줘, 새엄마가. 승준 씨가 이전보다 평안해 보였던 이유. 아버지와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헤어진 여친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다 털어놓으니까 좀 시원해? 그러니까 너도 남은 상처가 있으면 털어내. 우리 엄마가 너랑 어머님께 했던 말 담아두지 말고 다 털어내라고. 이런 말 그렇지만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할 가치도 없어. 승준 씨는 이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평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도 같습니다. 알았어, 그럴게. 근데 승준 씨 좀 큰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나 원래 180 넘었었다고. 그래, 그 키에 내가 반했었지.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승준 씨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린 이전과 같은 관계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잘 지내? 응, 승준 씨도.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어. 승준 씨, 이젠 정말 행복해지길 바래. 우린 담백하게 작별하고 헤어졌습니다.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시원했습니다. 제 젊은 날의 한막이 드디어 끝이 났구나 싶었어요. 16부작 미니 시리즈 드라마로 치면 3분의 1 정도 달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비록 예상치 못한 전개 때문에 힘겨운 시간은 있었지만요. 그 시간이 방해만 된 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아마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성장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의 소중함도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서 편이 돼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일인지 말입니다. 엄마에게 더 좋은 딸이 되려고요. 뭐? 오빠? 다음 주에 한국 들어온다고? 곧 오빠가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빠가 들어오면 온 가족이 함께 오랜만에 근교로 여행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엄마 생신인데요. 오빠는 일부러 그때를 맞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밤에는 별도 보면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할 겁니다.